부동산 사이클을 보면은 상승과 하락 각 시기마다 세금 정책이 좀 명확히 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책만 봐도 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한 것이죠.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한 이유가 그 지역이 이제 워낙 이제 부동산이 계속 가격이 오르고 과열되다 보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국가에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면 무조건 그런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을 매수를 해야 돈을 번다. 예,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어떤 지역의 주택이 핫하다 이런 것을 좀 알려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그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이 강남 3구랑 용산구 말고는 다 해제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오른 것이 이 강남 3구죠. 다른 곳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유독 최근 1년간 보면 오른 곳은 거의 이제 강남 3구가 주요로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그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럼 부동산 하락장 때 그리고 또 부동산 고점일 때 보통 어떤 세금들을 또 조이고 또 풀고 하는지 궁금해요. 상승장과 하락장일 때 가장 먼저 이제 나라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아무래도 양도세죠. 왜냐하면은 그 양도세를 높게 부과를 하면은 팔지 못하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겠죠. 반대로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고 면제를 해주면은 그 양도세 부담이 없으니까 팔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팔기가 쉬우니까 매매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또 시장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은 양도세를 완화를 해주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면은 이 양도세를 좀 강화를 하고 그런 이제 순환적으로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팔지 못하면 오히려 매물이 없어져서 더 오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정부가 이렇게 양도세를 이제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유들이 부동산 시장을 이제 좀 열기를 식히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정책들이 역효과 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문재인 정권 때 그 양도세를 굉장히 강화하고 뭐 종부세나 취득세나 이 부동산 세금을 강화를 많이 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그 양도세 많이 나오는데 팔아봤자 남는 것도 없으니까 이 매물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매물이 없어짐으로써 오히려 또 가격이 또 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이 세금을 가장 많이 억제를 했는데도 가장 많이 부동산이 오르는 만큼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그 정부의 정책만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사실 그것은 무리라고 봐야 되죠. 일단 양도세를 가장 많이 완화를 해준 시점이 있습니다. 2013년 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되살리고자 신축 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은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해주겠다. 이것은 다주택자라도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이 양도 차익을 굉장히 많이 봤죠.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양도세를 5년간 면제를 해준다는 정책이 있으면 그때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바닥이다. 왜냐하면 2013년 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양도세 면제를 5년간 해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그때 한 번쯤 좀 주택을 좀 더 취득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또 반대로 양도세를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재인 그 정부 때였는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대상의 주택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에 플러스 30%를 더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최고 세율이 70% 이상.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들어 1억을 벌었다. 그럼 양도세로 한 8천만 원 내야 됐었어요. 예, 그때는 또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불과 이제 몇 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다 이제 완화가 됐지만은 만약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이 급등하고 그렇게 되면 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또 부활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도세 중과라는 법 자체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제 시행령으로 양도세 중과를 26년 5월까지 유예를 한다고 한 상태거든요. 예, 이 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6년 5월 이후에 다음 정권에서 만약에 양도세 중과를 더 이상 유예를 안 해준다. 그럼 26년 5월 이후부터는 다시 양도세가 과다하게 중과가 될 수 있으니 강남이나 이런 곳의 다주택자분들은 좀 주택을 그 전에 미리 파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뉴스에 이런 세금 정책이 나오면 무주택, 1주택 분들은 좀 주목하면 좋다.
하는 그런 세금 정책이나 키워드가 있는지.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양도세나 이제 종부세는 더 이상 사실 인하해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현재 수준이 좀 적절하다고 보고, 지금 가장 이제 부동산 세금 중에서 중과가 심한 것은 취득세죠. 왜냐하면 취득세가 이제 3주택자부터는 뭐 8%, 12% 이렇게 취득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취득세를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이제 다만 이제 수도권 취득세를 완화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지방 쪽의 주택들의 취득세를 완전히 좀 완화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재 지방에 있는 이 주택들 중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인 것들은 취득세 중과를 면제를 해주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공시가격 2억 이하 외에도 완전히 이제 지방 주택들은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를 해주는 그런 방향도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만 사실 이렇게 과열이 되어 있고, 지방 쪽은 굉장히 침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지방 쪽에 뭐 미분양 아파트도 많고 지방 부동산에 좀 활력을 되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 부동산의 취득세 중과를 좀 완전히 해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주택자 분들이나 뭐 다주택자 분들이 지방 부동산 취득세가 완화가 되면 뭐 지방 부동산을 좀 취득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세금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런 뉴스만 보고 섣불리 행동한다든지 혹은 세무사님을 찾아온 그런 케이스들도 있나요? 22년 12월 말에 정부에서 취득세 완화한다고 공식적으로 그 보도자료를 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보도자료 제목이 정부 취득세 완화한다였어요. 정부가 확실하게 취득세 완화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으니까 그걸 믿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취득세 완화되는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시는 분도 계셨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을 믿고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중과세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정부의 보도자료만 믿고 주택을 취득을 추가로 하시거나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5년간 정말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오셨을 것 같은데 보통 어떤 분들이었고 또 어떤 이슈로 세무사님을 찾아오셨어요? 상담하면서 좀 느낀 분들이 이 세금 때문에 이 많은 분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그래서 간혹 이제 이미 세금이 과세가 되고 나서 납부서를 받으셨다든지 아니면 국세청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저한테 이제 오셔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미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실행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는 뭐 예를 들어 매매계약을 취소를 하고 싶어도 이 계약금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부동산 상담을 하실 때도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증여세, 상속세를 절세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으실 때보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젊으실 때 미리 상속세, 증여세, 절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아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병도 미리 이제 건강검진을 받거나 해서 좀 빨리 병을 발견하면은 치료가 쉽잖아요. 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빨리 그 원인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대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세금을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동산 세금이든 상속세든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재산의 일부를 내시는 거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다 온전히 물려받는 것도 효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월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평소에 세금이나 이런 내용들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예방 주사를 맞는 것처럼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최대한 절세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드립니다.